옛날에 조선시대 때 페미니스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야.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 선택받지 못한 여자들은 언제나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피해자라는 옷을 입은 순간 도덕적 우월감으로 변신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피해자 코스프레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분들의 분노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보면 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암덩어리죠. 안녕하십니까, 남성부 찬호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야호! 여태까지 영상을 많이 찍는데 너무 딱딱한 거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유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오늘 주제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암덩어리죠. 네, 페미니스트 나쁜 단어는 아니지만 변질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주변에도 페미니스트를 실제로 보신 적은 있나요? 있었는데 제가 본 건 약간 좀 세미 페미? 쉿하고 잘 살더라고요. 진성 정말 레디컬은 못 봤어요. 페미니스트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야기를 하자면은 짧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처음에는 일단 사회 경제적 이유야. 옛날에 조선시대 때 페미니스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야.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 단순합니다. 힘이 있는 남성이 노동을 하고 여성들은 안에서 아이를 돌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지. 한 100년 전까지도 말이에요. 옛날에는 남성이 농사일을 하든 사냥을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권위가 좀 세긴 셌습니다. 그런 사회가 굉장히 이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산업화가 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올라가, GDP가. 그런데 실질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커진다 이 말이야. 왜 갑자기 왜 페미니스트인데 빈부격차 얘기 나오냐.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까 여자들도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야. 피디님 어머님은 어릴 때 일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주부셨죠? 어릴 때 친구들 어머님들은 보통 주부였어요. 나 어릴 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당연히 집안일을 한다, 외벌이가 많았어. 근데 당연히 여자도 일을 하는 시대가 왔어. 왜냐? 남자 벌이로는 살림을 꾸려갈 수가 없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나도 이제 발언권이 있지 않나. 내가 왜 가부장적인 곳에서 살아야 되는가? 돈을 버니까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불만이 생겨요. 여기서 페미니스트의 첫 단추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는 없네요. 정당한 권리를 찾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좋은 의미의 페미니스트죠. 여기서 한 발짝씩 나아가는 설명을 할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인문, 심리적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당연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남성들은 어리고 예쁜 여자를 자기 짝으로 선호합니다. 본능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택받지 못한 여자들은 언제나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박탈감은요, 불안과 우울, 열등감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느끼는 이 열등감, 이 불안을 남자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요, 나는 저런 남성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는 옷을 입은 순간 도덕적 우월감으로 변신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심리적 열등감일 뿐인데 이게 사회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러니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정상적인 여성의 권리 이런 게 아니라 레디컬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분들의 분노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보면 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것을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성을 혐오하게 되고 그런 운동을 하게 되고, 이 다음 이유와 이어져요. 정치죠.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거의 50대 50 비율입니다. 남자들은 잘 안 뭉쳐. 여자들은요, 잘 뭉친단 말이에요. 커뮤니티를 또 보면 2030 세대 남성들은 어느 정도 결집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되긴 되죠. 옛날부터 있었고 송재기님도 있었잖아요. 근데 상대적인 거잖아. 여성에 비하면 아주 세 발의 피 안에 있는 적혈구죠. 그러니까 정치권은 여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자들이 사회운동을 하면 정치권 사람들은 표를 끌기 위해서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지원받은 그들은 경고하게 되고,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건드리지 않으면 손해보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페미니스트를 양성한다라고 볼 수도 있나요?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 진보 쪽만 욕할 것도 아니에요. 보수 쪽에서도 여성부는 존재해왔고 여성부의 예산은 점점 견고해졌거든요. 왜냐면 여자애들은 건드리서는 안 돼. 볼드모트야. 정치권에서 페미는 성역입니다. 이유가 더 있을까요? 문화적 이유가 있겠죠.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예능, 소설, 교과서 이런 거잖아요. 사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굉장히 핍박받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런 걸 보고 자라면서 이제 내 시대의 여자들은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어머니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남자 끼들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런 건 많이 나옵니다. 희생하는 여자, 나쁜 남자. 게다가 이제 SNS가 기름을 부었어요. 온라인 공간은요, 분노를 모으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이슈가 생기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는 확산되고 극단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구의 페미니즘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각각의 문화에 맞게 수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이 많지 않게 들어왔죠. 그 결과 현실과 동떨어진 페미니즘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서구의 페미니스트들은 한국의 페미니스트들과 다른가요? 물론 서구에도 꼴페미는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얻진 못해요. 정부가 움직이지도 않고요. 돈을 쓰지도 않아요. 법을 개정해서 남자들에게 불리하게 이끌어가지도 않죠. 혹시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꼽자면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는 피해자 프리미엄이 존재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만 하게 되면 면죄부가 생기고요. 그 면죄부는 강력한 권력을 동반합니다. 검증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나 피해자야! 꽥꽥! 지켜야 돼! 여성의 눈물이 증거야! 잘 봐요. 나라에서도 그래. 어떤 검증도 필요 없이 내가 피해자라고 그냥 소리만 치고 모여가지고 그냥 뭐 시위하고 하면은 다 들어줘, 다 해줘. 이러면 페미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집 사주고 지원금 주고 이러잖아.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모든 걸 이야기해보면요, 남 탓입니다. 본인의 문제 혹은 본인이 미래에 가질 문제에 대해서 남 탓을 하면 쉽거든. 페미를 한 여자들이 페미를 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서 그래요. 자신을 탓하지 않고 남을 탓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 탓이야말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생존 전략이다 아닐까 싶습니다. 남성부 찬호박이었습니다.